네, 2월 6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를 통해서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금방 생쇼 매니저님들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요즘 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미국장은 이렇게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약간 꺾일 대로 좀 꺾여서 그런지 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시장이 좀 야속한 게 좀 꺾였다 싶을 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뭔가 진짜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뭐 장 초반에 또 급격한 하락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된 네. 이후에 다행히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낙폭을 상당히 좀 빠르게 만회를 해주고 있잖아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항상 이럴 때 시장에 이제 좀 바닥을 만들어주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여지없이 기관들은 오늘 또 이제 물정 없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저 PBR 관련돼서도 최근에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기관들이 조지고 있다. 금융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표현해도 펀드, 되나요? 사모펀드 네. 이런 이제 기관 창구들이 지금 시장을 더럽히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기관들이 지금 투매를 하고 있는 걸 외국인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지금 담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이제 방향성은 기관들 아닌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수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이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네. 심지어 오늘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가 3개월 내 최고치까지 다시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딱 제동이 좀 걸렸거든요. 네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는 1월, 2월 넘어오면서 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된 여파, 통화 정책과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을 좀 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좀 지치고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좀 사고 있다. 그런 걸 이제 좀 바라보시면서 종목 전략 좀 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4.16%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환율은 그래도 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점만 봐도 이제 시장이 약간의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네.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 어떤 키워드 남겨오셨을까? 네. 어제 안 그래도 이 시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물 네. 리스크 해소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정말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네. 이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반도체 종목들도 살아나기 시작했고 특히 오늘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틀째 지금 어제도 5% 오늘도 거의 5%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엔비디아가 이제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좀 살아나겠거니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쭉 밀리면서 초반에는 소부장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였어요. 네. 어제는 유진테크가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10% 넘게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히려 오전장이 빠르게 좀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이 좀 특징적인 흐름들 키워드로 제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게 이제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좀 기관들을 향해서 좀 볼멘 소리를 했잖아요.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표현이 좀 조진다라는 게 표준어는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좀 겨친 표현을 좀 썼습니다만 아니 이게 멀쩡한 성장 섹터 종목들을 특히 기관 투자자들 펀드라든지 사모펀드 뭐 금융투자 이런 쪽 창구에서 계속해서 좀 스몰캡 종목들을 집어던지고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수급을 너무 좀 한쪽으로 좀 속된 말로 몰빵을 해버리니까 이 멀쩡한 종목들이 계속 지금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정책의 효과가 다 희석이 돼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악이 무효한 것처럼 사실 제가 요즘에 너무 좀 답답했던 게 어제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뭔가 종목들이 빠지면 이게 이러이런 악재 때문에 혹은 이러이런 어떤 펀더멘탈 이슈 때문에 이러이런 업황과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의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수급에 이제 밀리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이제 시세 조정을 이제 좀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오전에 이런 이제 공포 구간을 다시 한번 좀 연출을 좀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지수 반등을 좀 주도를 하면서 낙폭을 그래도 상당 부분 만회를 좀
펴놨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여전히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 한 4% 가까이,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거의 6% 정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지수는 오히려 지금 플러스 전환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시장에 뭔가 좀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찾아내는 걸 어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폐잔병의 기한, 이 성장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수급 심리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좀 눈에 띄는 애들이 우리 표적 항암제 개발을 했었던 신라젠이라는 기업, 완전히 이제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네. 거래 정지되고 뭐 상패 심사까지 이제 받았던 기업인데 오늘 주가가 이제 단기적인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임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헬릭스미스가 연이어서 이틀 동안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엔젠시스가 중국에서 이제 임상 3상 주요 지표들을 이제 달성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졌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성장 섹터 종목들의 이제 수급 심리가 좀 무너졌다면 이런 종목들의 반등조차도 이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좀 고PBR 관련된 저PBR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워낙 강하게 오버슈팅이 좀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단기 과열에 대한 약간의 이제 우려들이 좀 생기면서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수급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A,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핫한 재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외국에서는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연초 이후부터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합종 연행, 공격적인 M&A, 뭐 지금 10조 원대 넘는 M&A가 벌써 한 서너 건 정도 지금 성사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지금 M&A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작년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정말 열풍을 좀 불면서 노보 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의 이제 마운자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분들 익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새벽에 이 위고비를 개발한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의 이제 세계 3대 이제 CDMO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캐탈란트라고 하는 기업을 무려 22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사실 이 노보 노디스크가 위고비를 생산하는 설비 자체를 FDA한테 지적을 받으면서 위생이 좀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 지적을 좀 받으면서 생산 쇼티지가 강하게 좀 났잖아요. 그리고 이 GLP-1 유사체라는 게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했었던 건데 사실 이걸 전부 다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해버리다 보니까 오젬픽이라고 하는 이 당뇨병 치료제도 오히려 이제 쇼티지가 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겼어요. 이런 현상들 좀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이제 확충하고자 미국의 3대 이제 CDMO 기업 캐털란드라는 기업을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계 3대 이제 CMO 기업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론자, 미국의 이제 캐털란트 이렇게 이제 세 개 기업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올해도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어찌 보면 일라이 릴리, 뭐 노보 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수십조 원대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이제 쏟아부으면서 관련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펜티시랩. 근데 이 기업들 주가 보시면 고점 대비 거의 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동아에스티라는 기업도 DA1726이라고 하는 신약 후보 물질, 특히 비만 치료제를 이중 기전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미국 FDA의 글로벌 임상 1상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었다가 오늘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하고 수급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워낙 수급이 좀 쏠려 있던 흐름들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 쪽으로 적정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오후장에는 그럼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를 공략해야 될까요? 오늘 오후장 레시피도 세워주시죠.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제가 최근에 조금 이제 억울한 느낌을 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한 줄 레시피를 좀 만들어봤어요. 네. 성장주는 죄가 없어요.
우리 성장주는 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장주들 정말 좀 제가 없어요.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결국은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새로운 영역을 이제 개척하기 위한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 선호되어야 하는 기업이에요. 물론 안정적인 이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시장에 중요하지만 저 PBR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성장 섹터 종목들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행태가 성장주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집어 던져버리고 저 PBR 종목들 쪽으로 매수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고 PER이라든지 고 PBR 성장주들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의 쏠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급락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오늘 엔비디아도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800까지 이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HBM 쪽에 발을 이제 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투신과 사모펀드의 투매 때문에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급 쏠림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중 확대하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장주가 이제 죄가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장주 중에서 좋은 내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미래를 열심히 이제 개척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 싶은 종목들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 시간 두 가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마지막 거래를 편입했던 솔브레인 홀딩스를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무도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요. 얘기하지 않을 때 엔캠에 비해서 너무 못 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무려 2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폭이 줄어드니까 더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종목 삼성 SDI가 이제 미국 투자 본격화하면서 지금 네. 기대감에 또 막 맞습니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헝가리라든지 생각하세요? 미국 쪽에 이제 전액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뭐 그야말로 이제 선견지명이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맞아요. 민망합니다만 1월 31일 날 엔캠이 최근에 이 전액 기업 중에서 독보적으로 이 IRA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18만 원까지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오늘 20만 원을 이제 넘겼는데 맞아요. 엔캠이 너무 강하게 독주를 하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다른 전액 기업들 쪽으로도 수급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딱 이제 투자 얘기 나오면서 동화 기업이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지금 2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5만 원 말씀드렸는데 뭐 시원하게 지금 터치를 했고요. 30%가 아니라 지금 오늘 고가가 지금 5만 5천 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의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수익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사실 최근에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너무 좀 지지부진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한 종목도 급등이 좀 나오면서 목표가를 좀 시원하게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제 수익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엔캠만큼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다만 오늘 동아기업과 그리고 엔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전액 관련된 기업들이 모조리 같이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오버슈팅이 좀 진행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만 차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내일 조금 욕심 부려서 한 5만 8천 원이나 한 6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2차 목표가 좀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 보유하신 분들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을 내고 또 절반 정도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지금 8%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도 현재 8% 넘게 상승한 아쉽게 이 종목 손절가를 네. 터치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4만 원 목표가까지 가져가 볼까요?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일주일째 그냥 폭락세가 연출이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올바이오 파마도 안타깝게 손절가를 좀 터치를 했는데 아마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사실 손절을 하실 수 없었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그쵸. 봐요. 이게 워낙 맥락 없이 그냥 뭐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냥 5% 10%씩 그냥 우두둑 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 그래도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장 좀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늘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올바이오파마 목표 주가를 그대로 7만 원으로 유지한다. 미국의 이제 이뮤노반트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사실상 한올바이오파마는 너무나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최근에 이 성장률을 좀 제약시하는 듯한 시장에 약간의 이제 좀 수급 왜곡이 좀 연출이 좀 되면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낙폭도 훨씬 더 좀 강해졌거든요. 1월 한 달 내내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2월 달 들어서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소멸됐다라는 악재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됐고 이제 3월 달에 HLB가 파이널 리뷰 이제 발표를 하면서 리보세라님 임상 3상 성공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날 거고 만약에 그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이게 이제 바로 4월 학회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2월 달이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은 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손절가를 터치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HLB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특히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계약금을 수령을 하고 마일스톤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까지도 좀 좋아지는 추세로 이제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손절가를 좀 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다. 제가 35,000원 매수 가격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가격보다 오히려 지금 10% 정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임을 한번 조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2월 달을 또 공략 포인트로 한번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겠고요.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오우장 레시피로 우리 성장주는 죄가 없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에 네. 또 시장의 수급이 저피별로 쏠려가지고 좀 그동안 낙폭 과대였던 성장주 오늘 두 가지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25,150원 현재가로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2만 원에 상장되고 나서 상장 첫날에 살짝 공모가를 하회했다가 네. 한 달 동안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뭐 24,000원, 25,000원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공모가에 근접할 정도로 좀 과대 낙폭 구간까지 하락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로셀은 CART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첨생법 이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어요. 킴리아라고 하는 이 세포 치료제 한 번 주사 맞는데 뭐 4억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이 킴리아가 거의 90% 이상 완치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꿈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꿈의 신약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큐로셀은 암발셀이라고 하는 이 CART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임상 2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의약품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뛰어난 이제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좀 됐다. 거기다가 사실상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GMP 인증을 받은 세포 치료제를 양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제만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하고는 결이 좀 다른 훨씬 이제 높은 가치를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미 일전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고요. 최근에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나온 게 기존에 이제 이 암발셀이 사실 접근하기 좀 어려웠었던 CART 치료제조차 정복하기 좀 힘들었었던 중추신경계 림프종에 대한 부분들도 임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연구자 임상 승인을 좀 이제 받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이제 보폭을 좀 넓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희귀질환, 정복을 하기 힘든 질환일수록 임상의 단계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냥 줄줄이 다 급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호재가 나왔는데도 전혀 이제 부각이 좀 안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내리막을 좀 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24,000원, 25,000원대 구간에서 가격이 이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상장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강한 이제 지지력을 발휘했던 구간이 24,000원, 25,000원 요 밴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큐로셀은 올라갈 때 정말 화끈하게 그냥 상한가 가는 종목이거든요. 상장되고 둘째 날도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 그 이후에도 장대 항목 연속적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한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기술적으로 24,000원대 바닥을 한번 치고 여기서 다시 이제 4만 원까지 딱 2주일 만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어찌 보면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또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탄력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바텀피싱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끼가 있는 종목으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 또 힘차게 올라가는 종목이다라는 낙폭 과대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오늘 큐로셀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8,000원까지 도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종목이 점심시간 이후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 버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싸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가격 오른 거 상관없이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현재가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좀 보수적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목표가를 800달러까지 이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뚜렷한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특히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요즘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한 걸 봐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서버 이제 구축과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된다. 그러면 결국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잖아요. 네. 독주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경쟁사가 없습니다. 예. 엔비디아를 견제를 할 만한 AI 반도체 경쟁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목표가 800달러까지 지금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AI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PBR 굉장히 높거든요. 막 열 몇 배씩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막 PR로 따져봤을 때는 막 몇십 배씩 돼요. 그런 기업들이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다 합쳐도 이 매그니피센트 빅테크 7개 기업들의 실적이 더 많을 정도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미래를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좀 나와야 이 저성장의 국면을 탈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경제 성장률 1%대 올해도 지금 겨우 2% 전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현저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이런 이제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빅테크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제 빅테크를 좀 닮아가는 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 쪽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 첨단 산업 쪽을 계속 좀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제약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AI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팹리스 시장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성장이 좀 되고 있고 특히 HBM과 관련된 이제 투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족쇄가 좀 풀렸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좀 미뤄왔던 공격적인 이제 HBM에 대한 투자도 좀 진행될 수 있고요.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차세대 3D DRAM이라든지 CXL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많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팹리스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오히려 엔비디아나 AMD 미국의 이제 이런 팹리스 기업들은 워낙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매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운 폭락을 맞이했거든요.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점 대비 강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좀 딛고 오늘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독자적인 영역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를 좀 수정할게요. 지금 워낙 가격이 좀 점심시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수정
선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000원 올려가지고 또 18,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우리 시장에서 이런 성장주들의 투심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